미래통합당 최영루 원내대변인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남 전반적으로 화기했다 이런 평이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좀 인연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여야 없이 실마리를 서로 풀어나가기를 원래 또 새로운 세부대 당구는 얘기하는 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기국회를 맞아서 이낙연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는 뭐 아시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대처하려고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그동안 야당을 향해 협치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103석의 제1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부 여당의 진짜 협치가 뭔지를 한번 좀 되새겨달라고 해본데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얼마 전 퇴임한 이해찬 전 대표와는 좀 스타일을 다르고 또 이낙연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이던 40여 년 전부터 김종인 위원장과 맺어온 인연도 각별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낙연 대표는 정치 인문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제 인물을 했기 때문에 DJ의 의회 정치 여기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많이 기자 일선 취재 현장에서 지켜본 분이고 해서 이런 어떤 경색된 국면들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어떤 도양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이해찬 지도부와는 다르게 기대를 좀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이낙연 대표 첫 말씀은 올해 기현 협상에서 두세 달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워낙 위기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위기니만큼 협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지난 몇 개월 동안 밀어붙이기 사실은 지금의 의회 정치의 전통과 원칙 같은 게 많은 경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야당 지도부일 때 야당 총재인 시절에 정착된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낙연 대표가 기자 시절부터 동교동 대표 기자 때부터 잘 봐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경험들을 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원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관행이 깨져버렸다 이렇게 말했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미래통합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다 가져간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법사위를 비롯해 7개 정도는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제안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사위원장이 야당위원장이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야당 상임위원장을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가져가죠. 예. 그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당 몫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수대로 배분하는 것이 DJ 때 지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이렇게 정착된 거거든요. 김대중 당시 총재가 제안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붙여서 이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이게 정착되어 온 것인데 그건 이제 이번에 다 무너뜨렸거든요. 예. 특히 야당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제1당이 국회의장을 당연히 맡으니까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맞는 전통과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그다 여야가 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제 논의니 상황이 아니다 이미 못 봐왔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사위를 주면서 다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등살에 못 있을 텐데 그렇다면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는 건 그런 대안은 없나요? 그게 이제 법사위라는 게 전통 이것 역시 민주당이 야당이 시절에 똑같이 만들었던 전통과 원칙입니다.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 관행을 깨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를 안 놔준다면 그러면 대안으로 나머지 정치라는 것은 그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게 정치에서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 국난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 격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 근데 사실은 그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몇 년 전 이미 한 10년 전부터 내놓은 법안이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보면은 지금 현재 법사위가 일종의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이 마지막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법제사법특위로 만들자, 법제특위로 만들고 법사위와 사법위를 사법위원회를 분리하자는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런 안 같은 어떤 것도 국회법 개정 논의의 하나의 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사실은 여당이 걱정하는 법사위 병목 현상, 법사위원장의 행포 이런 것들을 적절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방관할 수 없는 그 무리한 입법 경쟁을 통해서 또 서로 상임위 간에 당첨되는 법안이 올라오고 이것이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는 이런 악순환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일종의 묘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여당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예술이고 또 다소 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의회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시기를 앞당겨 늦추고 또 좀 더 많이 좀 더 적게 이렇게 완급을 조정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여당과 특히 지금 여당의 폭주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그런 걸 보자면은 필요한 교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정리하면은 결국은 뭐 법사위를 2개로 나누든 뭐 번갈아 하든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 미래통합당에 주지 않으면 우성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협치의 전통과 원칙이었던 법사위원장이 되고 문제 역시는 다른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 일종의 그 협치의 골격이 빠진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확실히 복원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4차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것은 미래통합당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 긴급재난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내에서는 100% 다 줘야 된다 아니다 선별 지급하자 이게 지금 논쟁거리인 것 같고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대표가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일부 언론은 사실상 합의를 했다 선별 지급하는데 뭐 이렇게 쓰기도 했던데요. 그거는 이제 또 원내대표 간에 또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대표 간에 이렇게 다 결정될 사안은 아니고요. 예. 지금 저희 당 원칙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2.5단계가 실시되면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예. 지역에서도 유권자들이 말씀이 정말 코로나를 주거나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로 할 정도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대권 주자들끼리 서로 말이 엇갈립니다. 예. 그냥 이걸 가지고 또 전부 다 유지하는 쪽하고 또 재원 부족이 있으니까 뭘 하자는 쪽.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그 대권 주자들 간에 이른바 잠룡들 간에 이런 그 논란이 이걸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정부는 지난 3차 추경까지 너무 많은 재정을 썼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낼 재정이 없다 이렇게 또 난식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당이 내놓은 안은 우선에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금 아주 정말 생계 직접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듯이 지역 화폐를 해서 경기 진작하는 그런 게 너무 늦습니다. 늦고 지금은 방역이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쿠폰 뿌리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재원 문제에 관해서는 올해 그 예산이 512조입니다. 근데 이 올해 예산 중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얘기 못했기 때문에 쓰지 못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여야가 그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예산 편성했던 만큼 그 다시 한번 다 들여다보고 그걸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요. 이는 사실은 정부도 지난 1, 2, 3차 추경을 하면서 이미 기편성됐던 본 예산에서 일부 예산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보세요? 예. 네네. 그 미래통합당 입장은 현금으로 직접 주자 파우처나 지역화폐 같은 걸로 말고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현금이든 여러 가지 방식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직접적이고 예. 또 가장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바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 것이고요. 선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선별은 이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법이 있겠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복지전달 체계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요. 예. 행정력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찾으면은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아직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하위 뭐 50%, 70% 이런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은 상황이네요. 그건 이제 정부랑 좀 협의를 해봐야 예, 또 예. 행정력의 동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 우리 뭐 시스템 자체 지난번에는 사실은 그걸 지급할 때 건보 체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밀하게 해서 빨리 정부가 그걸 만들어야죠. 예, 지금 뭐 어쨌거나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라든가 무슨 그 지난번처럼 카드로 이런 넣어주고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위태롭다. 그리고 늦다 그게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 급하다고 하는데 추석 전에는 그럼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빨리 해야죠. 예,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여당 내부에서 너무 그때 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율 1위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100% 지역화폐로 하자고 하니까 예, 여당 내에서 빨리 조정을 못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당명도 좀 여쭤보죠. 국민의힘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까? 그 당내에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네, 이게 당명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또 선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처음에 익숙지 않은 것이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당명 변경안을 이제 상정해서 응하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명 공모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예. 약 한 15,000개, 11,000개의 그 당명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 이건 아무래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당의 조직권과 힘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신 힘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있고요. 당명 교체를 통해 탈이념이라든가 실용 중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정책의 중심, 모든 우리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다. 당의 쇄신과 국민의 안정, 국가 경제를 위해 힘쓰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의원총회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겁니까? 네, 의원총회는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당원인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였고요. 그 결정권은 비대위를 거쳐서 상임정국위원회와 내일 열리는 정국위원회에 있습니다. 아, 내일? 그래서 일단 예. 오늘 상임정국위원회 열려서 의원들 의견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 정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예. 이렇게 확정이 되는 셈입니다. 근데 호사가들이 이게 네.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뭐 러브콜을 보내는 발언도 있었고 또 이번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만든 사람이 그 김수민 홍보본부장 안철수 대표가 가까운 분이고 안철수 대표의 당 이름이 국민의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당이 뭐 합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이제 그게 이세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해보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라는 당명을 좋겠다. 국민의 뭐 힘도 있겠고 이렇게 나와서 했던 것이고요. 또 국민의 당과 다른 점은 저희는 이제 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동안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전에 보면은 그 새로운 어떤 쇄신과 혁신을 하는 여야 정당 중에서 보면 특히 야당 때 그랬죠. 정당이란 당이 안 들어간 당명도 있었습니다. 무슨 회의라는 것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의 힘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정치적 지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뭐 국민의당이 그 지향하는 이념이나 정책 방향이 같다면은 서로 논의하고 협력할 뜻은 충분히 있고요. 예, 그런 의원님,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의료진 집단 휴직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가 이 시기에 무리한 공공의대하고 의사정원 학태로 이제 전공의대 집단 파업에 돌입하는 그런 사태가 맞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사태가 워낙 심각하니까 국가고시를 늦추고 또 일단은 논의를 중단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 정부와 의료계가 벌이는 이 치킨 게임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제약산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래서 우리 저희 주호영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 문제는 좀 많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의료계의 주장이라든가 많은 분의 주장들은 단순히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특히 또 예.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은 그러면 이 공공의대에서
이게 의대 지원체를 추천하는 걸 시민단체가 추천으로 한다는 또 엉뚱한 발상까지 같이 해서 도대체 이 저희가 뭐냐에 대한 또 국민들의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마련하고 예. 그만한 대우를 마련해준다는 그 원칙 속에서 예. 보다 정확하고 보다 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미통당 입장은 그럼 뭡니까? 그 정부의 정책을 철회입니까? 아니면 재논의 이런 입장입니까? 재논의해야죠. 재논의해야 정당의 미래통합당입니다. 예. 통합당에 불러주십시오. 예. 국민의힘이 곧 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지켜보시죠. 예, 네. 의원님 오늘 되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